네, 209쪽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신상필벌이 나오는데 한자를 사자성어 볼 때는 두 자씩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믿을 신자가 진실로 신인데 믿을 신으로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신상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상을 믿음 가게 줘라. 그 다음 필벌, 벌은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줘라 라는 뜻인데요. 아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진나라는 법치국가였어요. 상황이라는 사람이 관리가 등용이 되자마자 법을 많이 지키게 하는데 한 번에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지 테스트를 하는데 성문 앞에 큰 물건을 주고 이걸 옮기는 사람 100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옮기면 100만 원을 줄 거라는 생각을 믿지도 않고 아무도 안 했어요. 그래서 상금을 5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이 돌 옮긴 사람 500만 원을 길거리 거지가 믿져야 본전이다 해서 옮겼더니 5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아 법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구나가 되면서 법을 지키게 되는데요. 한 번은 이게 법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태자가 임금의 아들이 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그 법 어긴 정도가 차명이야. 죽어야 돼. 그런데 임금을 죽일 수가 없어서 누굴 죽였냐? 스승을 그 태자를 가르쳤던 스승을 대신 죽입니다. 법이 엄청 세지죠. 이렇게 법을 했던 상황이 자기도 법률을 어겨서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차명을 받는 그 벌 중에 사지를 찢어서 죽는 벌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는 선인데 너무 세서 거기에서 벌을 반드시 준다. 상은 믿음 있게 준다라는 말에서 신상필벌이라는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법이라는 게 지키면 참 좋지요. 근데 그 법이 너무 많아지면 요즘 우리 직업 때문에 법을 계속 바꾸는 법령하는데 그 법으로 다시 다스리다 보면 못 지킬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보시면 상 받을 사람한테 상 주고 벌 받은 사람한테 벌 준다 해서 상벌을 규정대로 좀 적당한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법은 지켜야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자도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자 개 한 마리 짖더니 온 동네 개 다 짖네 해서 좀 그렇게 쉽게 외워요 라고 했죠. 이 함흥이 지방 이름이고 차사가 임금의 명령을 받은 신하인데 심부름 간 사람이 오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 이야기 아시죠? 자기가 왕을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 이복 동생들을 죽이면서까지 왕이 돼서 왕자리를 유지하려면 아버지의 옥새가 필요한데 옥새를 가지고 이성계가 함흥으로 가죠. 그래서 그 옥새를 받아오라고 신하를 보내는 족족 다 죽습니다. 결국에는 이방원이 마지막에 무학대사를 보내서 설득이 돼서 옥새를 가지고 이성계가 궁궐로 들어와서 이방원 시대가 되거든요. 그때 함흥으로 간 신하 소식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함흥차사다 이런 말 많이 쓰죠. 그 다음 한자 보겠습니다. 계란유골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계란에 뼈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다면 계란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란유골이라는 말은 세종대왕 때 황희정승이 아주 큰 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시장에 있는 물건을 다 황희정승한테 주라는 어명이 지정한 날에 거래되는 물건이 다 황희정승 건데요. 그 지정한 날 폭풍우가 불어서 시장이 안 서요. 그래서 막판에 시장 파할 때 한 노인이 계란 10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상품이 계란 10개가 됐는데요.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계란 10개였습니다. 정말 황희정승 입장에서 죄수 겁나 없죠. 그래서 책 보시면 여기서 보다시피 운이 나쁜 사람이 좋은 게 왔는데도 그렇게 썩은 계란 10개 받을 정도로 운대가 안 풀리는 걸 뭐라고 해요? 계란 유골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운이 없네. 자, 금자탑 한번 볼까요? 우리 피라미드를 금자탑이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힘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힘들게 해서 후세까지 업적이 길이길이 남길 일을 그래서 금자탑을 쌓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어떤 남길 만한 업적을 위해서 공을 들일 때 금자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늙은 말을 타면 늙은 말이 잘 달리나요?
못 달리죠. 그런데 이 늙은 말을 잘 썼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십시오. 늙은 말이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 아무리 하찮은 것이지만 저마다 장기를 가질 수 있고, 특히 2번입니다. 경험을 쌓은 사람의 지혜를 높이 평가해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높은 분들을, 이게 나이가 들어서 뭔가 힘이 없지만 그분이 가진 역량과 지혜와 경험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에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를 평가한다는 뜻인데, 이것도 전쟁 이야기인데요. 제나라 황공 때 이야기로 알아요. 재상 관중이라는 사람이 부대를 끌고 한겨울에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눈길이 쌓이고 폐허가 돼서 돌아오는 길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특히 말은 자기가 왔던 길을 잘 기억하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늙은 말일수록 더 그렇답니다. 경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늙은 말을 타지 않고 풀었더니 큰 길가까지 금방 나올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오는 길에 목이 말라요. 병사들이 다 말라 죽겠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스궁이라는 재상이 또 다시 어떻게 했냐면, 개미집을 찾아라. 개미 이렇게 뚝이 있으면 개미는 물가 주변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미집을 찾아서 아래에 파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렇게 해서 병사들을 먹였다는 지혜에서, 그렇게 별것 아니지만 늙은 말과 개미집을 활용해서 위기를 벗어났다는 이야기에서 그때 노마지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비자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의미심장하죠. 우리 고령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드신 사람들을 많이 홀대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요즘 뭐 베이비붐 시대에 퇴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에 큰 역량으로 쓸 것인가도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는데, 그때 쓰는 표현으로 적절할 것 같아요. 노마지즈. 엄마 아빠들의 그런 지혜는 좀 여담을 하면, 음식을 제가 이렇게 많이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다가, 왜 어렸을 때 먹었던 엄마 입맛이 있고 또 시댁에 와서 시집 와서 먹었던 입맛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직접 못하면 시부모님이나 이게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면 그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준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한 소금, 조금, 많이, 뭐 한 주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그게 양인데 나는 감이 안 오죠. 그런데 또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맛이 나는 거고, 아무리 해도 따라해도 그 맛이 안 나고. 참 나이 들고 이 경험이 많은 지혜는 필요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씩 해석해보세요. 두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뜻을 얻었더니 날릴량 날릴량, 이 두 개가 겹치면서 의기양양이라는 표현처럼 힘이 있다. 내가 가슴이 펴지면서 어떤 떳떳하다, 뭐 이런 우쭐대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뜻한 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의기양양하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한자죠. 많이 쓰는데 그게 받아쓰기 하려면 쉽지 않고요. 이 양양을 네모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양양에서 생각나는 건 변양밖에 생각이 없다고 다들. 변양이 아니라 손수 붙은 날릴량. 두자씩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속담을 한자로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인데요. 그 기역자를 예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 고무래 같이 생긴 기역자를 구분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해서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를 한자로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보냐, 까막눈, 글씨를 모른다, 글자 검은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요,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목불식전, 이 말은 속담을 한자화한 거예요. 유래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 배은 망덕을 보시면 두 개씩 하시면 좋겠죠. 은혜를 숨겨버리고, 덕이라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은혜를 모를 때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그 지경까지 갔는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혼자 다 됐냐 하는 사람들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애들 다 커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해서 성공한 것처럼 하는 것도 배은망덕이고, 사업을 잘 이루어서 내가 분전까지 냈는데 처음 나를 뒷바라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도 배은망덕이죠. 우리 흔히 어느 종교에서나 그렇게 나라에게 혜택 준 사람, 덕 준 사람 잊어버리면 끝에는 뭐 한다고 그래요? 다 망한다고 하죠.
자, 이거는 19절에 나온 말인데요. 매화꽃을 이백의 시에서 빙자옥질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매화꽃이 매끈하고 예쁜 자태를 매끈매끈한 여자의 그 굴곡이 없이 쫙 이쁜 여자 맵시처럼 그다음 옷 같은 자질처럼 예쁜 꽃을 또는 그런 미인을 빙자옥질이라고 표현을 했고 특히 매화꽃을 표현할 때 시적 표현인 것 뿐이에요. 유명하진 않고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렇게 출제 많이 되는 고사성어는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낮은 급수에도 몇 번 등장했던 거고 3급에 또 등장을 하네요. 얼음빈과 숲안의 관계는 뜨겁고 차갑고죠. 차갑고 뜨겁고 반대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과 숯불처럼 서로 반대되어서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빙산지간이라고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원수지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일본과 우리가 이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청산이 잘 되지 않았죠. 근데 뭐 그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단추를 잘못 낀 박정희의 한일 정상화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우리의 합의 없이 당신이 가서 경제적인 도움으로 돈을 받아오기 위해서 국정화를 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나. 빙탄 시간. 얼음과 숯불 같은 사이. 전혀 안 맞는 사람들도 이렇게 씁니다. 전혀 이렇게 안 되는, 안 맞는 사람들. 근데 부부가 잃어버리면 큰일이죠. 근데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시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멋지잖아요. 그 매력적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 그러면 근데 결혼하면 그게 뭐야? 그게 안 맞아서 못 싸우겠죠.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싸우잖아요. 로또야 로또. 번호처럼. 한 번도 안 맞아. 이게 정말 매력적인 게 내 사람 되면 단점이 되잖아. 너무 안 맞는 사람은. 자, 설상가상을 좀 보실게요. 눈이 왔는데 거기에 눈 다 녹기 전에 서리가 내려버리면 눈이 얼음처럼 굳어버리죠. 그래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설상가상인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기업체들, 사업체들 이런 거 좀 어려워지는 거 보면 다 설상가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사숙고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모칸이 이 네 개가 번갈아 가면서 쓰라고 합니다. 쓰기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고사성어 문제인데요. 심사숙고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읽기도 다 돼요. 근데 쓰라고는 안 써져요. 잘 보시고 암기하시고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할 때 한자가 사고인데요. 앞에 수식어들이 붙은 거예요. 깊이 익숙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심사숙고하다. 심사숙고해서 처신하다. 깊이 생각해서 하는 게 좋지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계좌가 이체하면 바로 상대방 계좌로 입금되는 계좌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유일하대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내가 이렇게 이체를 하면 1시간이나 30분 있다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바로 즉시 이체가 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분하고 1시간만 머물러 있다면 제정신이 들고 내가 알아봐가지고 정지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바로 이체가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빨리 걸리네. 네네네. 이게 빨리빨리가 또 하나의 부작용으로 이렇게 요즘은 보이스피싱 세상에 한 번에 1억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결혼자금 다 송금해가지고 1억 몇천을 다 그냥 보이스피싱 날려가지고 뉴스 나오던데. 자,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표현을 좀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리박빙도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한 말인데요. 증자는 효자 중에 효자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임종시에 자기가 죽게 될 때 제자들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는데 내 팔다리가 온전하게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다 팔다리를 보고 온전하게 있으십니다 라고 했더니 나는 효도를 다 하였다 하면서 죽는데요. 내 몸이 부모가 주신 만큼 그대로 가지고 내가 손상시키지 않고 죽지 않을까 또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될까라고 늘 전전긍긍하며 열이박빙하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돌아가십니다. 거기에서 열이박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살얼음 걷듯이 자기 몸 관리를 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 자기 몸은 자기 거라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엄마 아빠 허락 없이 막 갑자기 피어싱 막 꽂고 들어오고 문신하고 들어오고 머리 빡빡 밀고 오고 막 노란 머리 하고 오고. 조선시대에는 그 부모가 주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성리학된, 요즘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좀 물어보고 하는 것이 보기에, 특히 저는 문신, 타투를 애들이 자주 하던데 운동하러 갔는데요. 젊은 여자예요. 순진하게 생긴 여자인데 문신이 많아요. 얼굴은 정말 순해 보이는데 갑자기 그 문신을 옷을 싹 벗었는데 느낌이, 그러는 순간 제 선입관이죠. 놀았는데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데, 걔는 멋으로 했을 건데 그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열이박빙이 거기서 와서야 조심조심하다. 살얼음 뱉듯이 조심하다. 살얼음 살짝 밟으면 빠져버리잖아요. 삐만 지면. 이건 언제 많이 들으셨어요? 공부 좀 하셨으면 문학 파트에서 맨날 보는데, 조선시대에 근대 실학파 할 때 많이 보죠. 실학이라는 말은 쓸모있는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건을 썼는데 그게 나한테 뭐가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된다. 필요 없는 거 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이렇게 급수 공부를 했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면 이건 필요 없는 학문인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따서 내가 한자를 좀 많이 알게 되고 단어도 좀 폭넓게 볼 수 있고 어떤 인문학 책을 봤는데도 도움이 됐다면 된 거죠. 그렇게 보는 것들이 실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탕으로 해서 과학 발전을 되고 서양 문물을 들여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용 후생이라고 합니다. 복지 후생할 때도 후생. 여기서 해석 바꿀 게 하나 있습니다. 임계응변에서 이 기자 있죠? 네. 기회기로 바꾸세요. 배틀기가 맞는데 여기선 기회. 기회기. 우리가 기미가 보이다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단어 기미 보이다. 얼굴 기미 말고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기미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기자가 이 기자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기회에 임하여 응답이 계속 변해요. 그때 사정에 따라서 대처가 달라요. 좋게 보면 아주 융통성이 있고 대처력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 좀 사기꾼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때. 근데 이건 좋게 의미로 많이 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쭉쭉. 상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할 때.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 연예인들이나 연기하는 사람들이나 개그맨들 보면 대본에 없는 걸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걸 애드리브라고 하죠. 이걸 어떻게 치고 빠지냐에 따라서 살리고 죽이고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유명해지고 잘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박나래가 그 개그맨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코너를 하나 딱 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하다가 자기가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자기는 뭘 잘했냐면 치고 빠지는 걸 잘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너가 하나 막 그렇게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객처럼 한번 와서 휘저어놓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아주 임팩트 있게 인상에 확 남으면서 재미를 줬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때부터 박나래가 다른 애들 코너 하고 있으면 나왔다가 들어가는 역할, 이상한 분장하고 왔다가 나가는 역할로 계속 인기를 몰이나 해요. 지금도 어떤 연예인들 이렇게 쇼프로들 가면 걔는 치고 빠지는 걸로 잘해요. 이상한 분장하고.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고 하더니 자기가 그때마다 애드리브 치는 걸 잘하는 걸 알았대요. 하나를 동반타 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게 그때 사정 보고 하는 걸 임기응변. 이거는 다 아시는 말인데 얘도 내자를 번갈아가면서 받아쓰기 문제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받았는데 답이 임기응변인 건 아는데 이 네모칸을 못 채워서 오답률이 상당히 많아. 아까 심사숙고처럼 눈여겨보시고 주자주자 해석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중국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장씨와 이씨였답니다. 지금도 장씨가 많죠. 그래서 장씨라는 사람이 아들이 많았는데
셋째 아들이 아주 말을 잘 들었고요. 이 씨의 넷째 아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누군지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평범한 사람은 알아야 비교할 되는 수 줄 있어요. 알았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기지. 이게 필부 감나물령 장씨 셋째 아들 이씨 넷째 아들 그 첫째 아들들도 아니야. 또 중간에 껴서 존재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아침에 명령한 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말을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령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명령 내린 것이 일관성이 없을 때 우리가 조령모계라고 합니다. 이거 비유할 때 교육부의 교육 그 발표 있죠. 대입 발표 이럴 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장관 바뀔 때 정권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 그러니까 조령모계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 교육에 관한 법률은 손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5년마다 손대죠. 조령모계.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즘철인데요. 천고마비라고 해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데 왜 가을날 말이 살쪄요? 먹을 게 많아서. 왜 말이 먹을 게 많아요? 네, 우리가 추수를 하고 껍질들이나 이런 열매들을 먹일 거 아니에요. 그런 책도 있고 제가 또 어떤 책을 봤더니 자 가을에는 추수하는 계절이니까 암묵적인 전쟁의 예의에서 상대방 나라도 추수하겠죠. 그러면 전쟁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 안 걸어요. 그러면 전쟁에 필요했던 말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찐대요. 난 그 말도 맞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전쟁 안 하기로 한 날 전쟁하는 놈들은 나쁜 놈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승리를 제일 많이 한 왕이 나폴레옹이에요. 가는 그렇게 해갖고 다 이겨요. 나쁜 놈이어서 나폴레옹인가? 나쁠래요. 자, 두 번째 건 보시겠습니다. 한 번 뜻한 걸 하나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걸 초지일관이라고 해서 처음 품은 뜻을 한결같이 처음 품은 이 뜻이 옳고 좋아야죠. 이 나쁜 뜻을 이 고집으로 밀고 가면 다 죽는 거죠. 초지일관. 또 봅시다. 해상복두인데요. 6급부터 등장하는 고사성어예요. 자주 등장했고요. 3급까지 등장을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큰 산이 태산이고요. 세상에서 제일 큰 별이 북두칠성 북두예요. 그러면 산과 별이죠. 산과 별. 우리가 보통 높은 분을 산과 별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전문 분야의 1등, 세상 사람들이 양 1등으로 치는 사람들을 태산북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권력을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듣고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법처럼 따르는 그런 것들을 태산북두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분야의 1등은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 사람 말이면 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사람 많지요. 앞에 한번 보시면 허장성세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사람이 베풀장 많이 뭔가를 자기 끼를 이렇게 드러나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뭐만 커요. 목소리만 커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 쓸 때 실력이 없는데 비어있는데 뭔가를 막 하려고 그래. 일을 저질러. 그 다음에 소리만 커. 언행으로. 한 번은 제가 들었던 예환대 라디오에서 남편이 공수표를 잘 날리는 남편이에요. 한 번은 장모님이 해외여행을 정말 가고 싶어서 명절에 가서 장모님한테 공수표를 하나 날립니다. 장모님 이번에 명절 끝나면 하와이 갑니다. 하와이 준비하세요. 뭐 날짜까지 다 정해주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은 하와이에서 수영할 걸 생각하면서 수영복 챙기고 옷 챙기고 비행기표 이제 먹을 뭐 약이면 다 챙기는데 이 이서방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졌어. 누구한테 전화해요? 딸한테 했더니 딸은 금시 초문이래. 언제? 어떻게? 근데 장모님 뭐 한 거야? 한 방 거짓말을 먹으신 거야. 그래서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야. 모든 사람들 옆에다가 이 부인은 지쳐버린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허장성세가 자기의 삶이야.
그냥 이렇게 늘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근데 그런 사연의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주위에 그런 사람이 정말 힘들죠. 좋은 말로 궁수표지 나쁜 말로 사기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게.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허풍 떠는 사람들. 자, 흥진비례입니다. 고진감래하고 연관해서 보면 좋겠죠. 자, 흥한 게 닿으면 뭐가 옵니까? 슬픔이 옵니다. 인생은 계속 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생해서 급수 따시면 좋은 일이 오시고 흥진비례 자, 한번 메모하시면 바빴으니까 한번 읽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임기응변 토지일관 장사미사 두 번째 세상문금 조령무게 맞아요. 화장청대 성고마비 흥진비례 네 목불식정 목불식정 설상가상 설상가상 배은망덕 배은망덕 심사숙고 심사숙고 빙자옥질 열이박비 빈탄치간 이용생 가문참사 신상실버 또 있어요. 계란유골 득이양 농아지지 네. 그래 저기만 있어